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고혈압과 당뇨로 대표되는 이런 내과계의 질환들을 말하죠. 그 외에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간기형변증 같은 간질환, 그다음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추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평소에 약으로 조절하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도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급성 경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질환의 급성 악화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부모님, 조부모님뿐 아니라 이제 30, 40대 고혈압 환자도 많이 흔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고혈압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요. 중국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혈압이 왜 생긴 걸까요? 우리 말초에는 혈관이 다 세세하게 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혈행이 있는 건데 이 산소를 줘야 될 이 혈액이 제대로 말초까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말초혈관들, 아주 미세한 말초혈관들이 사라진다, 막힌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더 강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더 세게 짜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팔뚝에서 재는 혈압은 높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혈압약이라는 걸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혈압약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 악화를 막아주는 임시방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혈압을 여기서 낮춰준다고 이 말초에 있는 혈관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낮춰줘서 이 큰 혈관들이 터지는 것만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충분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가공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의 하나인 현미식을 생활화하는 것이겠죠. 고혈압과 관련된 응급 상황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설명드린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고혈압성 뇌병증,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동맥 박리, 대혈관이 너무 심한 압력에 의해서 이 찢어지면서 이 대혈관 3층 중에 한 층이 벗겨지면서 혈행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부전, 심장이 계속 세게 짜줘야 되다 보니까 심장의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심장이 퍼져버리면서 혈행이 가는 거를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콩팥부전,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투석의 상태라든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약만 먹으면서 버텨야 할 질환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의한 응급 상황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일단 저혈당이 되겠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인슐린 변화나 식사의 부족으로도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혈당의 초기 증상인 식은땀과 어지러움 이런 게 있을 때는 혈당 체크기로 빨리 당을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BST라고 하는데 혈당이 80 이하, 60 이하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사탕이나 설탕물 등을 빠르게 좀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가 음식물을 스스로 삼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탕이나 설탕물을 입으로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119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맞고 의식부터 일단 깨는 게 우선이죠. 약으로 당뇨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저혈당에 너무 자주 빠진다면 이 작용기간이 긴 약의 특성상 조절을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건너뛰면 안 되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의 농도를 조절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사탕 2개씩 들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의식 저하까지 발생했던 경우에는 입원을 통해서 약 조절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에 빠지는 경우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혈당이 올라간 고혈당인 경우도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한 탈수나 케톤 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돈, 환각 같은 초기 의식장애에서 경련이나 의식 저하까지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응급실에서 다량의 수액 처치를 받으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인슐린의 농도를 맞춰줘야 되고요. 요즘 혈당 체크기 중에 혈중 케톤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혈당 체크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이 250 이상이면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면 당뇨성 케톤 산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케톤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500을 넘어가는 또는 확인 불가 이렇게 찍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죠. 우리 콩팥부전. 이 원인의 제일 큰 게 이제 당뇨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신대처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거죠. 투석 전 단계와 투석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석 전 단계에서는 갑자기 신기능이 악화되거나 투석 단계에서 투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야 될 이 요독 성분들, 이런 게 체내에 쌓이면서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하게는 경련, 혼수까지 갈 수 있는 요독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갈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조절이 안 되는 악성 고혈압이라든지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는 신부전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경우 소변이 잘 나오는지, 몸이 갑자기 붓거나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와 바로바로 상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 상황이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중독 발작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갑상선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발열이나 빈맥, 구토, 구역,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전공의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토하는 젊은 여성 환자에서 갑상선 질환 여부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단순 장염이겠거니 하고 응급처치를 늦었다가 환자를 잃을 뻔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서 산소와 수액 치료를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갑상선 중독 발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경색이라든지 저체온증,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저체온, 호흡 저하, 의식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즘 갑상샘 암이나 종양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술을 한 뒤에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응급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서 호흡을 보조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처해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본인의 상태 내지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 약을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질환으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과거력을 잘 알고 응급실, 응급의료진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119가 왔는데 환자만 실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타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는 안 왔고 그다음에 이 병원을 다닌 환자가 아니다. 이러면 저희 의료진이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왜 의식장애가 왔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보호자가 같이 동반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들려라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급의료진들이 검사 전에라도 환자한테 적절한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거나
광산 일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셨던 분들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폐포와 새 기관지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이 계속 진속이 되고 악화되면서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겠죠. 금연.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악화된 폐 기능을 살리는 치료는 아니고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이미 파손된 이 폐포 세포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심해지면 집에서 자가산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양압 환기요법이라고 하는 마스크 형태의 기계를 달고 살아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그리고 이산화탄소 혈증에 의한 의식 저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이나 기계호흡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로도 혈중 산소 수치를 올리기가 어렵거나 이산화탄소를 못 빼는 경우가 있으면 참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상태의 폐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폐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한쪽을 밀리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관이라는 걸 튜브를 넣어가지고 관에서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더 흔하고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질환으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는 모습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곁에서 보기에 참 안쓰럽고 가족들도 참 힘들고 안쓰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호흡곤란으로 힘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정말 너무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의식은 멀쩡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금연 지금 당장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과 처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